미국 대선은 트럼프와 해리스가 서로 격렬한 토론을 주고받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움직임 역시 선거에 영향을 받을 듯한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1일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두 후보 모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이 없었는데요. 둘 간의 논의 주제를 봐도 해리스는 경제 문제, 낙태, 민주주의, 외교 정책 순으로 발언 시간이 길었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민, 경제, 낙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순으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둘 다 비트코인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또 차트만 보고 롱 선동질을 했지만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 정치적인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왜 비트코인의 정치적인 해석까지 들어가야 제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없던 가장 큰 이유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 쓴 비트코인이 토론회에서 주된 논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하였던 바로 상승 추세 전환이 아니라 한 번 더 바닥 테스트 후에 상승 추세를 돌입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번에도 차트만 보고 불장 올 거라고 선동질을 했던 채널 참 많을 텐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반등의 힘이 근본적인 비트코인 호재성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승의 이유를 거래소의 강제 청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대선 토론 이후에 비트코인의 폭등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이 있기 전에 토론회에서 해리스를 밀어주고 상대적으로 트럼프를 약하게 보여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구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라고 하는 매체는 대중을 상대해요. 가족들도 보고, 남녀노소도 보고, 군인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요.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도 보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면서도 보고 있죠. 즉 TV는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 지배자, 정치인, 부유한 계층은 소수이고 노동자와 피지배자, 유권자, 가난한 계층은 다수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1인 1표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수의 계층을 공략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TV 시청을 하는 대상을 볼 때 취약계층이나 여성 노동자들의 수가 부유층보다는 더 많은 TV 시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들을 대변하는 쪽은 민주당의 해리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백인과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TV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다수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발언을 하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미 총이 귀옆을 지나가는 것으로 지지율 상승 이벤트가 있었지만 이것의 효과는 바이든이 물러나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이후 등장한 해리스에게는 별개로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토론은 솔직히 말해서 해리스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미 트럼프가 누군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 토론회에서 해리스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토론회를 계속해서 지켜봤을 때 트럼프는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트럼프는 토론회에서 자신이 바이든보다 낫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했는데 이것은 해리스를 바이든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이미 바이든은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니라 해리스를 직접 공략해야 했었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해리스나 바이든이나 같은 상대라고 보고 트럼프가 바이든을 토론회에서 계속 공격했죠.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상대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게 된 겁니다. 또한 트럼프가 자신의 강점을 지니는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해리스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폭격에 대해 팔레스타인이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감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쟁에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결국에 트럼프는 자신의 강점 부분도 해리스보다 낫다는 어필을 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패착을 하게 된 것은 과거 힐러리와의 대선 때 힐러리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지만 힐러리의 이미지를 보면 백인 엘리트 부유층을 대표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모순점이 존재하지만 해리스의 경우에는 같은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성분을 볼 때 흑인과 소유계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힐러리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민주당은 힐러리나 해리스나 같은 여성이지만 해리스가 힐러리보다 더 나은 다수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웠고요. 이것은 이번 TV 토론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해석은 저뿐만 아니고 외신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다루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이 아니다. 트럼프는 상대가 누군지 확실해야 될 것이다. 그 결과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앞서 나간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선거제도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접선거예요. 그래서 전체 투표인의 의사표시가 투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에 토론은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결과로 나왔죠. 보시다시피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은 토론회 전에 6% 정도가 나는 격차에서 토론회 이후 완전한 혼조세의 경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강성 암호화폐 지지자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줄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하락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트럼프에 대한 실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를 상징하는 밈코인인 마가코인이 토론회 이후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보고 트럼프에게 만족하고 있었다면 이 마가코인을 계속 홀딩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토론회 결과 이 마가코인을 내다 팔기 바빴습니다. 마가코인뿐만 아니고 트럼프를 상징하는 도널드 트럼프 코인도 급락하였습니다. 즉 트럼프 관련 코인은 모두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흐름은 미래가 결정나지 않았더라도 이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 이미 바이든의 인기가 형편없어지자 바이든을 상징하고 있는 바이든의 이름 조 바이든을 변형한 제어보든 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사퇴 시점보다 먼저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지표였습니다. 이렇게 알트코인으로도 트럼프가 유리하냐 해리스가 유리하냐 이러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석하지 않더라도 토론회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이 토론에서 비트코인이 주된 논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2번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을 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 내용을 잘 들어보면 주로 자기 선거 이야기를 위주로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이야기는 뒷전이었죠. 이는 일론 머스크와의 담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해대더군요. 이러한 느낌은 암호화폐 지지자들로 하여금 트럼프가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보다는 자기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실망 매물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 담화 이후에도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즉 트럼프가 자신이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할 정도면 조금 더 세고 강하게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수준의 발언을 하고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 텔레그램에서 다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비트코인이 그다지 중요한 논의가 아니고 이것에 맞추어서 하락이 나와 고배열 롱 포지션이 청산당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토론을 라이브로 보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을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께 모두 말씀드렸고 토론 후 실망이다. 58K 이후 폭등 선동질을 해댄 놈들 다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대표적인 병신으로는 비욘세를 들 수가 있죠. 왜 또 불장 선동질을 계속 해대는지 모르겠는데요. 비욘세는 본인이 내기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내기에 응해줬는데 왜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쫄보 새끼.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불장은 미국 대선 이유가 됩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장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인 엄청난 이벤트로서 무역, 외교, 물가, 세금 등 많은 정책의 기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해지고 나서 세금, 금리, 외교 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변화가 있을 텐데 세력이 불확실성을 끼고 몇천억이나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력은 베이지컬리처럼 차트 그림 보고 맞추는 바카라 중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불장을 만들었던 ETF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2018년 SEC가 비트코인 ETF를 거절하고 난 뒤 법안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 만든 불장이었습니다. 그러면 ETF 승인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서의 지위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심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한국의 개미들조차도 금투세 때문에 국장 투자를 꺼리는 마당에 세력은 불확실성이 강한 미국의 대선 전에 불장을 만들자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비욘세는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해야 되지만 정말 기본적인 국장의 금투세 이슈를 코인판에 가져다 붙여서 해석할 능력이 안 되는 놈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욘세는 이런 해석을 내놓지는 않고 내기에 응하지도 않고 있으며 이런 반구에 답변조차 없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비욘세는 지난 7개월간 한 것처럼 앞으로 6년 동안 계속 불장 선동질을 하다가 어쩌다가 맞으면 자신이 대단한 투자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기다리면 불장이 온다는 건 이제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부심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비연세는 자기 수준을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텔레그램 방에 계신 연세대 선배까지 비연세를 보고 비연신 같은 놈이라고 부끄러워하고 계세요. 심지어 비연세는 댓글까지 지우고 있거든요. 본인에 대한 댓글 삭제 좀 그만하세요, 비연세. 레퍼럴 받은 뽀찌로 유럽 여행 잘 다녀왔으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품격 시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또 불장 선동질만 하고 있더군요. 또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눈뜬 장님으로서 ETF도 모르고 나스닥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거래소도 모르고 채굴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트만 보고 맨날 롱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식한 베이지 컬리 들으라고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연세나 베이지 컬리 같이 수준 떨어지는 놈들 말고 더 넓은 시야로 제대로 된 해석을 원하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제 브리핑을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 해석이 어떤 수준인지는 직접 물어보세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와 관점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타였습니다.